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쓰러진 한 젊은 여성. 그녀는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의 해결책은 100년 전 한 전통적인 식단에서 발견된 비밀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각기병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삶의 열쇠. 그리고 한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중심.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42번가. 매일 아침 이곳에서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오가곤 했다. 이곳에 위치한 뉴욕 최고의 광고 회사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명성 덕분에 도전과 경쟁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젊고 재능 있는 이들이 성공을 꿈꾸며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리사 밀러였다. 리사는 이곳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는 직원 중 하나였다. 대학 시절 광고와 홍보를 전공하며 뉴욕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키워왔고 졸업 후 작은 광고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가며 꾸준히 노력한 끝에 3년 전 드디어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오늘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새로운 글로벌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리사는 그 발표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거울을 한번 확인했다. 밤을 새워 피로가 가득한 얼굴, 다크서클이 드리워진 눈, 그리고 떨리는 손.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삭였다. 리사 밀러, 넌 할 수 있어. 피로에 쌓인 몸과 마음. 리사는 지난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이후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였고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기지 못했다. 출근길에 사온 커피는 차가워졌고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이 5개나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게 고통스러웠지만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이 프로젝트만 잘 끝내면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과 클라이언트,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리사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며 화면에 띄운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머리가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자신을 다그쳤지만 결국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자료를 놓치며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클라이언트와 팀원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팀 디렉터 마크가 다급히 그녀에게 달려가 물었다. 리사, 괜찮아? 하지만 리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료들은 911에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의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리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을 프로젝트가 떠올라 마음이 조급했다. 그녀는 팔에 꽂힌 링거를 확인하며 몸을 일으켰다. 곧 의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중년의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리사 밀러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심각한 비타민 B1 결핍 상태입니다. 각기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리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각기병이요? 그런 병은 과거에나 있었던 병 아닌가요? 요즘도 걸릴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넘겼다. 현대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죠. 리사 씨처럼 패스트푸드와 에너지 드링크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리사는 멍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떠올리며 불안해졌다. 그럼 약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각기병은 단순히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신경계와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식습관을 바꿔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쉬라는 말은 곧 회사에서 자신이 뒤처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의사는 그녀에게 더 무거운 경고를 던졌다. 리사 씨, 만약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날 그녀는 팀 디렉터 마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빨리 회복해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마크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리사,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 한인마트에서 발효식품들을 사서 먹어보라고.
특히 된장이나 김치 같은 음식이 비타민 B일이 풍부하대. 리사는 처음엔 그 말을 반신반의했다. 뉴욕에서 성공하려면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가 강조했던 식습관의 중요성과 마크의 조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퇴원 후 그녀는 결국 택시를 타고 마크가 추천한 한인마트로 향했다. 뉴욕의 번잡한 거리 속에 자리 잡은 작은 한인마트. 외관은 소박했지만 그곳은 그녀의 삶을 바꿔줄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뉴욕 한복판의 작은 한인마트. 리사는 이곳을 찾아오며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간, 낯선 문화를 접하는 것은 그녀에게 도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 리사는 마트 주인 한나 박을 처음으로 만났다. 한나는 중년의 여성이었지만 밝고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리사는 한나의 친절한 표정에 조금 안도하며 서성거렸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해요. 사실 건강 때문에 추천받아서 왔어요. 뭐부터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나는 리사를 한쪽 테이블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다. 잠시 앉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곧 한나는 된장국 한 그릇과 김치, 나물 몇 가지를 내왔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게 된장국이에요. 자연 발효된 된장이 들어갔는데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일이 많아서 각기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리사는 국물을 조심스럽게 떠먹었다. 낯선 향이었지만 이상하게 속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한나를 바라보았다. 맛이 독특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이 음식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몸을 치유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이미 오래전에 증명된 적이 있어요. 한나는 리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1880년대 일본 해군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이 각기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당시 병사들 중 약 40%가 각기병으로 인해 활동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리사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한나는 미소 지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시 군의 총감이었던 다카키 가네이는 각기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죠. 바로 한국의 수병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요? 왜 그랬죠? 한국 수병들은 보리밥과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이에요. 다카키 박사는 이를 연구한 끝에 일본 해군의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각기병 발병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답니다. 리사는 이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럼 제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그때 일본 해군을 구한 음식이라는 거군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리사 씨도 이런 음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리사는 한나의 도움으로 한식 식단을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엔 한식 재료와 요리법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나가 하나씩 설명해주며 그녀를 도와주었다. 보리밥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된장은 국에 넣고 끓이면 훨씬 부드러운 맛이 나죠. 리사는 한식 재료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시작된 그녀의 한식 도전은 서툴렀지만 그녀는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식을 먹기 시작한 지 첫 주. 리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 피로가 덜했고 다리 저림 증상도 줄어드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주가 되자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더 이상 다리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주에는 기억력도 좋아져 회의 때 메모를 덜 해도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동료들은 물었다. 리사, 요즘 얼굴빛이 달라졌어. 뭔가 특별한 거라도 먹고 있어? 사실 한국 음식을 먹고 있어요. 보리밥이랑 된장국 같은 거요. 처음엔 생소했는데 지금은 제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녀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있었다. 일본 지사에서 파견 온 켄타 무라였다. 그는 리사의 도시락을 보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다. 발효식품이라니 냄새도 강하고 우리 일본 음식에 비하면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리사는 그의 비난에 처음에는 참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계속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켄타 씨, 혹시 다카키 가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켄타는 잠시 멈칫했다. 들어본 적은 있죠. 일본 해군의 군의 총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음식과 무슨 상관이 있죠?
리사는 그에게 다카키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식이 각기병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이 음식이 100년 전 당신의 일본 해군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비난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켄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했다. 리사는 켄타를 한인마트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에게 한나를 소개하며 다카키 박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도록 했다. 한나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켄타에게 말했다. 다카키 박사님이 한국의 전통 식단을 연구해 일본 해군의 문제를 해결했던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음식이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는 건 과학이에요. 켄타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점차 한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식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날 이후 켄타는 리사와 함께 한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겠다며 레시피를 물었고 회의 때는 한식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리사와 켄타는 한식을 계기로 가까워졌다. 리사는 켄타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한식 요리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한나 박에게 들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켄타 씨, 사실 처음엔 저도 한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제 몸이 변화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켄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나도 비슷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건 우리의 전통 식단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카키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의 음식이 한국 음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둘이 나란히 도시락을 꺼내 들고 먹는 모습이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리사와 켄타의 변화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한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엔 리사의 도시락 냄새에 호기심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리사, 너의 된장국 레시피 좀 알려줄래? 우리도 점심 도시락에 넣어보고 싶어. 김치는 어디서 사야 해? 너처럼 맛있는 걸 먹고 나도 컨디션을 회복하고 싶어. 켄타도 적극적으로 한식의 매력을 동료들에게 전했다. 김치볶음밥은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아침으로도 최고입니다. 회사 구내 식당에서도 한식 코너가 생겨났고 이는 전 직원들의 컨디션 개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프로젝트 마감 기간처럼 바쁜 시기에 한식이 직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리사와 켄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맡게 되었다.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광고 캠페인이 주요 목표였다. 리사는 자신이 가진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켄타는 일본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함께 일하며 마찰도 있었지만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프레젠테이션 날, 리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켄타는 그녀를 지원하며 완벽한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고 경영진은 이들의 성과에 찬사를 보냈다. 리사와 켄타의 팀워크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리사는 병원에서의 정기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놀라운 회복 속도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리사 씨, 비타민 B1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요?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식 덕분이에요. 된장국, 김치, 보리밥 같은 발효식품이 제 삶을 바꿔놓았죠. 그녀는 의사의 반응을 보며 한식의 효과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건강 회복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로에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리사와 켄타는 한나박의 도움을 받아 회사 동료들에게 한식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매주 점심시간마다 열리는 한식 요리 워크숍은 점차 인기를 끌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건강한 식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리사, 너의 워크숍 덕분에 아침마다 보리밥을 먹고 있어. 확실히 에너지가 달라졌어. 켄타, 내가 직접 김치를 담가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 발효식품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 이러한 변화는 회사 내부 분위기를 크게 바꿔놓았다. 직원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했고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한식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리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한나박과 함께 뉴욕 내 한식 홍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한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켄타 또한 자신의 고향 일본으로 돌아가 한식과 일본식의 조화를 연구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리사에게 말했다. 리사, 우리 둘의 이야기가 시작된 건 한식이었지만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사는 뉴욕의 작은 한인 마트에서 시작된 변화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회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실감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 각기병은 나에게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내 삶을 바꾼 기회였어. 뉴욕 맨해튼의 빌딩 숲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리사는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로 이어지는 42번가를 천천히 걸었다. 한때 자신이 매일같이 오갔던 바쁜 길이었다.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때는 건강도 관계도 모두 뒷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길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차분하게 주변의 소리와 공기를 느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도시락과 건강한 식습관이 화제였다. 한식 워크숍을 통해 동료들이 각자 자신만의 도시락을 만들어 오며 서로의 변화를 축하하는 자리가 점점 늘어났다. 켄타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비슷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회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건강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리사는 한나가 운영하는 한인 마트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익숙한 된장과 고추장을 진열대에서 꺼내며 한나에게 말했다. 한나,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나는 환하게 웃으며 리사를 바라보았다. 리사, 내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성장한 거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건강과 음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요. 리사는 회사와 협력해 건강한 식문화 프로젝트를 뉴욕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앞장섰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뉴욕에서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고 치유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내려갔다. 42번가에서 발견한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각기병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의 여정을 담고 있었다. 책은 곧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받았다. 켄타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일본과 한국의 발효식품을 융합한 새로운 요리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리사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프로젝트를 응원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리사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서점 진열대에 올려두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과거에 힘들어했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너는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너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뉴욕의 고층 빌딩 위로 햇살이 번져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이제 리사는 건강과 관계, 그리고 성공이라는 세 가지 모두를 이룬 사람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뉴욕의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잃었던 리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그녀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죠. 혹시 여러분도 건강과 삶의 균형을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힘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